네,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투표를 못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화요일 대선 당일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번엔 사전 투표일이나 본 투표일 다 이제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사전 투표일도 목금 이렇게니까. 임시 휴무일이기 때문에 네. 그건 기업에서 그 공휴일을 정하지 않으면은 출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수만 명의 투표권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와, 이젠 사법부가 후보를 뺐더니 이번엔 투표일도 뺐네요. 그러니까요. 기업에서. 자, 이런 특수 고용 그 노동자분들은 이 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쉬면 된다. 근데 이게 각자 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 물량이 또 쌓여 있어서 2배, 3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배 노동자들은 공휴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휴무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개별 기업들이 판단하게 하죠? 자,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그리고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 모두 쉬시라.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그리고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상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네. 어제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맞아요. 노 씨가 이제 작성한 이 한글 파일 식목일 행사 계획 YP, 그러니까 윤 프레지던트 작전 계획인데요. 이 다수의 문건들을 압수를 해보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기자회견을 이날 하면 이날 막상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성이 언제 됐냐면 2020년, 21년 요 사이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식목일 행사 계획 파일 제목이 분노와 정의야. 도대체 뭐야 이거? 하여튼 분노와 정의인데 거기에 이제 검찰총장 퇴임 시 어떻게 행동할지, 그렇죠. 퇴임 후에 동력 유지 방안 예시도 있고, 네.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는데 이걸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진짜 구체적이에요. 퇴임 이후에 2, 3개월 동안 야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은 윤석열이 노상원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 전부터 노상원이 지금 여기에 개입돼 있었다는 정황 아닙니까? 네. 노상원이 계엄 당시에도 물론이지만 대선 이전부터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매우 정치적인 그 민간인이죠. 민간인들의 정치 개입이 이렇게 왕성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제 윤석열이 노상원 보면 이렇게 인사한다면서요.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게 괜히 나오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사이가 아니면 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국무위원들한테 전달했던 그 쪽지 네. 거기에 내용들이 노상원이 쓰던 말투, 말 형식 그것들이 비슷했다는 문장 구호, 거죠. 문장 기호가 굉장히 똑같았다는 거죠. 네. 그 말은 노상원이 직접 작성했다는 건데 이거 원래 김용현이 자기가 작성했다 그랬어요. 네. 근데 김용현이 썼다는 게 아닌 게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노상원이 직접 담아온 포고령 다 썼다는 겁니다. 야, 심지어 진짜? 국무위원들한테 전달할 그 지침서까지 네. 그거를 받아서 윤석열이 준 거예요. 이런 역할을 맡을 정도면은 윤석열이 노상원이 그 체포 명단이랑 사살 명단 썼잖아요. 이건 윤석열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노 씨 집을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대장 4명, 중장 20명의 프로필, 비화폰 번호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민간인이에요. 네. 아무 직책도 없는 민간인인데. 자, 넘어가서 김문수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국힘당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김문수로 단일화가 안 돼. 진짜 안 도와준대요. 전혀 도움을 안 주고 뭐 한동훈이고 홍준표도 아무도 도움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자들은 어쨌든 김문수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범들은 다 한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면 지지자들한테 욕먹고 미국한테도 욕먹고 권성동한테 윤석열은 다 욕을 먹으니까 하는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한동훈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문수의 김자도 없어 저기에. 넘어가서 이제 김문수 저거 사진 하나 보시죠. 그 아직도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자꾸 김문수 매기는 사진들을 찍어오시는데 진짜 나빴어요. 진짜 나빴어. 이거 진짜 나빴어. 뉴시스 심지어 조명이 이재명한테 가 있잖아. 초점이. 포커스도. 아련하게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김문수의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 댓글. 저 자막 뭐야? 방탄조끼도 입지 않았지만 선거운동원 복도 입지 않은 김문수.
자, 그리고 지금 자기들 캠프 관리부터 하셔야 돼. 지금 남의 그 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수정 씨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은 이분은 어떻게 하려고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목이 누가 선거 유세범준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도 안 입고 이수정도 안 입고 한동훈도 안, 그 도대체 누가 입고 다니는 거야? 누가 선거 유세차에서 캉캉 춤춥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캠프 내부는 진짜. 개판이고 서로 뭐 한 몸으로 일치돼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가 바라는 게 뭐냐?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이준석 표를 뺏어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요? 제안했죠. 이준석이 지금 폭로를 했죠. 일단은 21일 후보 쪽 이 후보 쪽에서 당권 주기로 했다. 그래서 김문수로 단일화하자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권을 줄 테니까 나랑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심지어 안철수가 찾아왔는데도 가천대 학식 먹는 자리에 아, 찾아왔는데도 그게 그 장면이 그 그 장면이 장면이요? 그 아, 장면입니다. 그럼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안철수 그 사진. 안철수가 안철수가 단일화하자고. 단일화하자고 온 사진인데 이준석이 저런 표정으로 또 짜증나게 하고 있으니까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거죠. 저 보세요. 바라보지도 않고 자꾸 안철수 무시하고. 그리고 안철수를 이준석 무슨 사이입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어. 네. 독대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네. 요거 친윤들이 이제 한동훈이 당권 잡는 거 절대 용서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네가 들어와서 당권 잡아. 아니 그럴 거면은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당권이 줬어야죠. 그쵸. 이준석을 쫓아낸 게 윤석열이에요. 이준석이 미쳤다고 여기서 당권을 잡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준석의 멱줄을 누가 잡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단일화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준석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야 돼. 그리고 8에서 9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이 올라가고 김문수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래야 단일화 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여론조작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자, 반면에 민주당에 자꾸 여러 사람들이 막 들어오겠다고 지지선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꼭 김대남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인사다. 이재명 후보가 진영에 관계없이 모두를 아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도라고 배경을 소개를 했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진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상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돼요. 내란이 묻었냐 안 묻었냐. 그렇죠. 내란과 관련된 세력들을 캠프에 집어넣거나 다음 차기 정권에 혹시나 이 사람은 행정관 출신이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을 임명한다. 그런 일들을 지금 작업하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다 지금. 마치 빅텐트를 크게 치는 척하면서 각종 수박들, 반개혁 세력들, 친미 인자들 이런 사람들 인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요. 마치 그게 협치고 통합인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김대남을 어떻게 불러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김대남은. 지금 여기 이재명 캠프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빅텐트를 크게 쳐서 선거 전략에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내란 묻은 자들, 내란과 연관 있는 자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자들. 내가 김상우까지는 괜찮다니까. 김상우는 그래도 주대 있게 꾸준히 윤석열 탄핵을 주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한테 사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김대남 같은 자들은 김건희한테 콩고물 받아먹던 놈이고 거기 공기관에 감사직에 앉아가지고 꿀 빨던 놈인데 이 사람이 무슨 반성을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자꾸 캠프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거는 차기 정권 발목 잡기입니다. 내란을 선포하는 그 장면에 박수를 치고 영화관에서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하고 같이 사람들이 상영관을 찾아서 영화를 본다고요? 자, 이 모든 것들 윤석열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영화가 개봉을 합니까? 영화 수준도 안 되겠지만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저 영상 또 보니까. 풀러버렸어요 진짜. 통제불능 상태 네, 같아요. 근데 네. 원래도 통제불능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미친 자의 역할이 뭐냐? 도대체 이 대선에서 부정선거론을 계속 막 띄우는 게 윤석열의 역할은 아닐 거예요. 윤석열은 이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기본 맡은 역할은 이재명 암살과 전직 HRD 요원들을 부리고 있는 김건희와 함께 암살 계획들을 진행하는 거,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돌격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밖에 없어요. 왜? 이 정도로 미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진짜 윤석열은 믿어요 지금.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전쟁
도발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이 했기 때문에 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완전 미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걸 정말 잘해주면은 실제 후보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김문수든 이준석이든 다음 대통령 난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화관 다니는 게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네.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요.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주택이 10억인데 제가 이제 그 주택을 10억을 살려면 주머니에 10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저한테 10억이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은행에 가야 되겠죠. 음. 은행에 가가지고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10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지. 안 해준다. 맞습니다. 그럼 저는 5억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한테 5억 현금이 있다 없다? 없다. 없지. 없다 못 산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네. 자, 지금 상황인데 저 지분형 모기지는 뭐냐면 정부가 저한테 와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구소장 걱정하지 마. 대출을 아무리 연거리도 살 수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같이 돈을 대 가지고서 투자를 해줄게. 지분으로 참여를 해줄게. 네.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지분으로. 지분으로. 네.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 아까 10억짜리 집을 살 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와가지고서 나 지분 투자할게라는 거예요. 부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5억 내가 댈게. 정부가 5억을 대요. 네. 너는 5억 어떻게 알아서 해봐. 네네네. 근데 5억 대출 받아가지고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 그럼 제가 1억 원만 가지고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어. 자, 10억짜리 집을 1억 원 주고 샀잖아요. 정부랑 5대5로 해가지고서 저 대출 받아가지고서 네.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됐어요. 10억 차익이 남죠. 네. 그럼 나중에 찢어 가져요. 네. 집은 50대 50이죠. 5억씩 나눠 갖는 거예요. 정부랑. 오케이, 이거 너무 익숙해요. 음. 근데 하락을 해. 음. 만약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7억으로 떨어졌어. 3억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손해본 3억을 1.5억 원씩 그렇지. 찢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맞죠.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정부가 3억원 손해를 그냥 다 떠안겠다라는 거예요. 어? 너는 네가 투자한 돈 그냥 다시 그대로 가지고 나가. 뭐야? 손해는 하나도 없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상품이에요. 이상하잖아. 상품을 하반기 출시를 한대요. 네. 이 상품 출시되면은 여러분들 투자 여기 상품 이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야지. 무조건 해요. 나부터 무조건 해요. 해야지. 무조건 이런 해요. 아무 피해가 없다는데. 이익은 무조건 없고 손해는 정부한테 다 넘기겠다. 사람들이 앞다퉈서 결국은 집을 사게 될 거예요. 원래는 대출을 그치, 더 많이 받아가지고 사겠지. 집을 사지 않았을 구봉기가 그렇지. 이것 때문에 대출을 끌어당겨가지고 집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만 이 생각을 하겠어요? 다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야, 이거 손해 안 보는 장사네. 그렇게 되면 집값 어떻게 된다? 올라가지. 미친 듯이 오른다. 불을 보듯 뻔하다. 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렇게 되면 집값 오를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집값이 너무 올랐죠. 그러면 비싸게 집을 주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렴하게 사는 게 좋아요? 저렴하게. 무주택자들을 진짜 위한 정책은요, 집값을 낮춰주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아.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는 정부예요. 그 전에는 손쉽게들 대출을 막 퍼줬어요. 계속 대출을 해주다가는 야, 이게 집값이 무너지겠다 오히려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꾀를 낸 거야. 정부 돈으로 지분으로 한번 투자를 해서 사게 해주자. 말만 바꾼 거네요. 말만 바꾼 네. 거예요. 말만 바꾼 거예요. 새로운 형식의 대출인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무주택자는 다른 사람의 돈을 필요로 하잖아요. 은행 대출을 더 늘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정부 돈을 갖다 써라. 네. 이렇게 지금 방향을 네. 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하락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다음 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값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 엉망으로 폭탄 던지고 나가겠다. 앞에다 심어놓겠다. 앞에다 심어놓겠다. 그래서 이거라도 정책 심어놓겠다. 알박기라고 한 게 이 얘기군요. 이거라도 심어놓겠다. 네. 그래서 지금 허둥지둥 빨리 지금 이제 6월 정도에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빨리 빠르면은 6월 정도에. 네네네. 자, 그러면은 폭주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정책 막아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막아야죠.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 완벽했습니다. 네. 자, 우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뭡니까? 지분형 모기지. 네. 요 정책은 다음 정권 들어서자마자 폐기돼야 돼. 해야 된다. 정책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